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문제 1번. 주식회사 YSB는 총 제조 간접 원가를 추정하는 원가 함수는 다음과 같다. 조업 또는 기계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가 총 제조 간접 원가죠. 는 1000 플러스 4X. 1000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1000원이고, 그리고 4x는 에서 4는 단위당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되는 거죠. 자, 설명 중 아닌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y는 총 제조 간접 원가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x는 기계 시간, 조업도가 기계 시간이니까 x는 기계 시간을 의미한다. 1000은 기계 시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계 시간당이란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기계 시간당이 아니라 그냥 일정하게 1000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4는 기계시간당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의미한다. 맞고요. 5번 조업도가 100기계시간일 때 총 제조 간접 원가는 1400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x 대신에 100을 넣으면은 y는 1400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원가 추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원가 추정을 할 때 중고정 원가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우리가 중고정 원가 분석 방법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혼합 원가 분석법이라고 그랬죠. y는 a 플러스 b x. 그러니까 y는 고정비 플러스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조업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혼합원가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즉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서 분석하는 방법을 혼합원가 분석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삼포도법은 기업의 원가가 과거에 어떤 형태를 보였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원가 계정들을 변동원가인지 고정원가인지 분리하는 원가 추정 방법이다. 이것은 계정분석법이죠. 계정분석법은 이 원가 계정에서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변동비를 변동비로 추려서 원가 추정을 하는 방법이 원가 여기서 계정분석법이죠. 계정분석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이 신규 개발 등과 같이 과거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학적 방법으로 원가를 추정하고 있다. 맞는 거죠. 신규 개발, 신제품 같은 경우는 과거 원가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실험 생산을 하면서 이 스톱워치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각종 행동이라든가 활동 분석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원가가 얼마 들어가겠다라고 추정하는 방법이 공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 회귀분석이란 원가와 조업다 관찰치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표시하고 전문적인 진단에 의해서 원가 추정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삼포도법입니다. 삼포도법은 그래프로 도식화해서 그 아까 그림에서 점이 찍혀 있는 거 있죠? 그 점을 보고 원가 추정선을 전문가가 이렇게 그려내는 방법이죠. 이것을 삼포도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5번 고조전법은 최대 원가 수준과 최소 원가 수준을 사용하여 직선을 도출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계량적 분석 방법이다. 거의 맞는 얘기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최대 원가 수준이 아니라 최대 활동 수준이에요. 최대 활동 수준 또는 최대 조업도 수준, 최소 조업도 수준, 최소 활동 수준. 원가를 보는 게 아니라 활동을 보는 거예요. 최대 활동과 최소 활동 간의 그 두 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 고조전법이죠.
자, 원가 추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공학적 방법은 투입물과 산출물 사이에 물리적인 관계가 존재할 경우 원가 함수로 추정하기에 매우 적절한 방법이지만 원가 추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죠? 이 공학적 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원가 추정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저점법은 최대 활동 수준, 아까 얘기했었죠? 최대 활동 수준과 원가 자료와 최대 활동 수준, 최저 조업도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직선을 도출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원가 계산 방법이다. 고저점법은 기여부 원가 형태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대 활동이나 최저 활동은 항상 약간의 비정상적인 수준이에요. 그 양쪽의 극단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가 형태가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죠. 회귀분석법은 회귀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최소자승법의 원리를 이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 실제 발생 원가와 추정 원가의 이 거리가 그러니까 사이가 제일 작아지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료 산포도를 이용하면 조업도와 원가 사이에 객관적으로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산포도법의 약점이 뭐라고 그랬죠? 그 돛에 찍혀 있는 점을 가지고 이 임의로 선을 긋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이지 아니고 그 추정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계정분석법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판매한다. 7월 중 200개 오렌지 주스를 생산할 때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200개일 때 아래 자료에 따라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300개를 생산할 때 계정분석법을 이용해서 8월에 생산 원가를 추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정분석법에 의해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이미 문제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7월 200개 생산했을 때 원가가 이 아래 자료입니다. 그리고 8월에 300개 생산 시 원가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 원가만 쭉 합해서 개를 내보니까 이게 8만 원이 나왔네요. 이 고정 원가를 개를 내보니까 32,000원이 나왔어요. 8만 원의 변동 원가가 200개 생산했을 때 8만 원의 변동 원가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개당 400원의 변동 원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개당 400원의 변동 원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런 식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Y는 고정 원가 32,000원 플러스 개당 변동 원가 400원 곱하기 X. X는 8월 생산량이 300개라면은 이 식에 넣으면은 8월에 총 원가는 15만 2천원이 된다는 거지요. 다음은 이 고조전법에 의한 이 계산 방법이 나왔네요. 시원한 오렌지는 오렌지 주스를 판매한다. 1월부터 7월까지 오렌지 주스를 생산할 때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1월부터 7월까지가 주어졌어요. 고조전법은 뭘 보면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생산한 달이 7월이네요. 가장 적게 생산한 달이 2월이네요. 그래서 2월과 7월의 데이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의 기울기가 7월 생산량 마이너스 1월 생산량. 그래서 분모가
220 마이너스 100이 되고, 분자는 7월 총원가 마이너스 2월 총원가니까 7만 마이너스 52,000원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 의하면은 단위당 변동비는 150원이 됩니다. 이게 150원을 이용을 해서 7월 생산량 7월 원가의 식에 넣으면은 이 y는 a 플러스 bx에서 7월에 총 원가가 7만 원이에요. 그리고 a라는 고정비는 모르죠. 플러스 단위당 변동 원가가 150원으로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곱하기 7월 생산량 220 하면은 역으로 총 고정비가 37,0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최고점의 대입의 결과와 최저점의 2월의 최저점 자료로 넣어가지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는 37,000원, 그리고 단위당 변동비는 150원. 그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y는 37,000 플러스 150 곱하기 x예요. 그런데 우리가 8월에는 300개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x 대신에 300을 넣으면은 8월에 추정 생산 원가는 8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은 3번 문제는 회계 분석 방법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관리 회계 시간에는 회계 분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회계 분석에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일단 이것을 결과를 주어줘요. 결과를 주어주고 결과를 이용하는 자료만 이렇게 문제에 나옵니다. 주식회사 시원한 오렌지는 오렌지 주스를 판매한다. 1월부터 7월까지 오렌지 주스를 생산할 때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회계 분석한 결과를 가르쳐 줬어요. 독립변수는 노무 시간이고 종속변수는 총 원가예요. 독립변수 노무 시간의 개수값이 270. 이것이 변동비라는 거예요. 노무 시간당 270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절편값이 15,000원. 이것이 고정비입니다. R스퀘어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럴 때 이미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회계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8월에 300개 오렌지 주스 생산 계획이고 오렌지 주스 한 개 생산 시마다 0.6 노무 시간이 들어갔어요. 자, 우리 회계분석 결과는 노무 시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 주스 한 개에 0.6의 노무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러면은 8월에 소요되는 추정 노무 시간은 300개 곱하기 0.6. 그러면 180시간이 8월에는 노무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180 노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y캡, 이것은 y캡은 총 생산 원가죠. y캡은 생산 원가, 발생할 원가죠. y캡은 고정비 15,000원 플러스 단위 시간당, 노무 시간당 변동비가 270원 곱하기 노무 시간. 이 노무 시간은 우리가 180시간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넣었을 때 8월에 발생 원가, 추정되는 발생 원가는 63,600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로서 이 연습 문제까지 풀어서 이 수업을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